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7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7일차입니다. 네, 23일만 있으면 또 200일이네요. 1200일. 오늘 의식지도 해설이고요. 33페이지예요. 오른쪽에 밑에 내적 발견 어제 들어가다 다시 읽는다 그랬거든요. 네, 내적 발견. 호킨스 박사님은 스스로를 가르치며 재밌어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구에서 이것은 항상 부적응자였고, 여기 지구에서, 그쵸? 특이한 개체였고,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의식 수준이 진보해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쵸? 그래서 에고 자체가, 음, 그래서 뉴욕에서 하던 정신과 치료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냥 손을 떼야 했는데, 깊은 내적 고요에서는 누구에게 무엇도 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애용하는 도구들을 오래된 트럭에 싣고 애리조나 작은 마을로 차를 몰고 갑니다. 간이 침대, 치즈 한 조각, 촛불, 고양이, 그리고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두가 당신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친구가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 10중 8구 당신은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친구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10중 8구 당신은 좋아진 상태일 거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을 진료를 하다가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내적인 뭔가 변형이 일어나시면서 내적인 고요에서는 어떻게 뭔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애용하는 도구들만 트럭에 싣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은 대규모 임상 진료와 호화로운 뉴욕 생활을 떠나 대륙을 횡단하여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 세도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거처를 세도나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은 의식의 본질을 철저하게 탐구할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의식 지도와 그 후속 작업의 기초가 되는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신적 비이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혁명에서 기술했듯이 이 책에서 보고된 진실은 과학적으로 도출되고 객관적으로 조직되었지만 모든 진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스승과 의식의 선구자에게도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시간에 세도나에서 모든 말이 필요 없구나라는 걸 하는 그렇게 이제 깨달으시고 정신과 진료보던 것도 그만두시고 가서 탐구하는데 모든 시간들을 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 지도하고 그 후속 작업의 기초가 되는 모든 걸 발견하게 되고 헌신적 비원성.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이 선형에서 벗어난 헌신적인 비이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식혁명에서 의식혁명이 제일 처음에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고된 진실은 과학적으로도 도출되고 객관적으로도 조직되어서 진실이 그러하듯이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경험하시면서 쓰신 글이라는 거죠.
호킨스 박사님 책은 경험을 다 하신 모든 것들을 쓰신 거지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한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론적인 그 책과는 전혀 다른 경험에 의한 책이라는 거, 엄청 대단한 책이라는 걸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스승, 위대한 스승과 의식의 선고자들에게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고자들에게도 진실이다. 최근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나요? 최근 역사에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카를 구스타프 융을 떠올리면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갈라선 후 세상에서 물러난 수년 동안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고 그로부터 그림자, 원형, 집단무의식, 콤플렉스, 예를 들어서 콤플렉스는 열등감, 이런 열등감 등 꿈의 해석에 대한 작업물을 창안해 이러한 알을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림자, 원형, 집단무의식, 열등감, 그래서 꿈의 해석,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은 전 생애에 걸친 작업이 그 시절 내적 탐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적 탐구. 박사님은 은둔자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몸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냥 집중이 되어 계신 거예요. 종종 무형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종종 무형에, 내가 이 몸이라는 걸 잊고 그냥 무형의 상태로 계셨다는 거예요. 박사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신의 영이 자유롭게 자신의 영, 그러니까 무형의 상태로 계셨다잖아요. 종종 몸에 대한 것은 있고 내가 몸이라는 걸 잊고 종종 무형의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자신의 영이 자유롭게 벽을 통과하여 집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벽에 부딪혀서 매우 놀랐다는 얘기였습니다. 무형으로 있다가 갑자기 몸이 쿵 부딪히고 여기 벽을 뚫고 이렇게 그냥 에너지를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야. 상상이 되는 게 그냥 만화 영화. 만화 영화에서 왜 유령이 막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이. 근데 보이잖아요. 그것도 그조차 보이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상상이 가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벽을 뚫고 뭔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또 다른 날에는 거울을 보니 어떤 사람을 얼핏 보고서는 다른 사람이 집에 있어 놀랐는데 그 사람이 박사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으신 거예요. 내가 몸이라는 걸 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기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나 했는데 그게 이제 나를 잊었다는 거. 나 자체가 사라진 상태. 그죠? 나를 잊은 거. 그래서 나를 잊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박사님이 의식 상태를 탐구한 목표는 의식 자체 안에 있는 치유 메커니즘을 다듬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은 마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몸은 마음을 따르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식 본체가 있고 마음이라는 내가 있다는 그 내가 있고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몸이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타난 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음, 그래서, 어, 박사님이 의식 상태를 탐구한 목표 의식 자체 안에 있는 치유 메커니즘, 치유 메커니즘이에요. 다듬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도구로 만드는데,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치유 메커니즘으로. 그러면 몸은 마음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장에서 기술하는 의식 기법을 통해서 여러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이 몸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마음에서 생각하는 부분, 믿고 있는 부분을 마음에서의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신념이라고 믿는 것. 믿는 것을 바꾸면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운의 의식과 서로 다른 15가지의 질병 치유의 발견에 대해 과학 분야의 명성 있는 친구이자 공통 저자인 라이너스 폴링,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이자 평화 중재자에게 열의에 차서 편지를 썼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이 이끌린 의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빠진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몸과 마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빠진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의문이셨던가 봐요.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돌파구는 무엇이었는지 1970년대 박사님이 정신과 전문의 존 다이아몬드의 행동, 운동, 역학 시연을 목격했을 때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즉, 근육 테스트 반응을 이용해 근육 테스트, 올인 테스트, 그렇죠, 올인 테스트 이용해 신체에 대한 긍정, 부정 자극의 차등적 반응을 평가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판단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차등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는 팔을 수평으로 내밀고 의료인은 손목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팔에다 대고 손목을 부드럽게 누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누릅니다. 환자의 팔, 삼각근이 있어요. 진실과 긍정적 자극이 있을 때 꼼짝도 하지 않지만 진실 아님이나 부정성이 있을 때는 팔이 즉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는 이 손목 있는 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마음을 막 갖고 마음이 판단 분별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이게 올바르게 측정이 안 되죠. 근데 마음을 관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떠나서 의식 상태에서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뻗어 있을 때 손목을 이렇게 눌렀을 때 삼각근이 긍정적일 때는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일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즉시 떨어진다. 예를 들어 다이아모드 박사의 연구에서 웃음은 클래식 음악과 진실된 기술이 진실된 진술이 그러하듯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강한 나를 강하게 높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웃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웃고 클래식 음악도 진실된 진술이 그러하듯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주는 거, 잘 듣는 것. 그래서 태교할 때 클래식 음악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지루해가지고 틀어놓고, 아우, 옛날에는 그냥 판 있잖아요. 레코드판. 한 질로 막
무식하게 사고 다 듣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이제는 이 판때기 쓰지도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뭐 준 게 있는데 이렇게 판 돌아가게 판을 하나 주더라고요. 옛날에 그 판 클래식 판 다 버렸는데 예. 판이 딱 돌아가게 그걸 한번 2년 됐나 준 적이 있었는데 아 클래식 음악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태교를 할 거라고 틀어놓고 자고 또 틀지도 않고 그랬던 생각이 드네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에너지가 강하게 아이들이 있을 때 그렇죠? 아린이나 리안이나 예. 그다음에 저기 포항에 또 그 포항에 우리 아가야 또 있잖아요. 그죠? 잘 못 봐서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삼각근은 강하게 버텼고 웃음이나 클래식 음악과 긍정적인 것에 그렇죠? 강하게 버텼고 팔은 수평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널 미워해 또는 기만행위, 기만행위, 기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기만행위로 알려진 정치인들의 녹화물과 같은 부정적 자극은 사람들을 약화하게 만들었고 삼각근은 곧바로 약해졌으며 팔이 떨어졌습니다. 부정과 긍정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삼각근, 몸이 벌써 이미 의식에서 무의식, 의식이 있는데 모르고 있지만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무의식에선 알아. 근데 이렇게 각성이 안 되면서 각성을 하는 순간 의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각성할 때 의식으로 가는 거야.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각성할 때 순간. 아, 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각성할 때 순간 의식으로 쭉 빠져나가고 그 이제 몸을 이제 볼 때. 근데 이 무의식에서는 의식에서는 아는 거. 내가 무슨 짓 하는 건지. 근데 무의식 모르고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기만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웃겨요. 재밌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널 미워하고 기만하는 행위. 그렇죠? 이런 정치인들의 녹화물과 같은 부정적 자극은 사람들을 약화하게 하고 진짜 삼각근이 곧바로 약해져서 팔이 떨어지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누가 또 잡혀 들어가셨잖아요. 어떤 분 장모님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락 하면서 그러다가 막 기절을 했다가 막 그러셨던가 봐요. 어제 유튜브보다 눈에 보여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병원을 왔다 갔다 이제 몸도 아는 거고 또 몸을 또 그렇게 씀으로 해서 또 이제 세상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아프게 함으로 해서 내가 약해졌으니까 나를 좀 살려줘, 나 좀 봐줘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이러니까 또 내 자신이 나를 자책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무의식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 그쵸? 희한하죠?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데, 몸에서 반응이 나올 때, 아, 몸에서 반응이 나올 때, 전에 선생님 엄마한테 써먹은 기재로 감기 들었을 때 엄마한테 쓰니까 엄마가 반응을 했었는데, 결혼하시니까 부인님께서는
감기 들은 거, 약 먹는 거로 반응을 안 하니까 피가 나니까, 피 나냐고 반응이 나니까 알레르기를 해서 막 긁으면서 몸을 갖다가 상대방의 반응,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피를 내게 했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유, 너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전에 팔에 뭐 오른쪽에 막 여기 석회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대.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손가락이 막 이래 하는데 그래 그거 갖다 해 그러고 있잖아요. 왜 스파 갔다 해 그러고 반응을 너무 너무 막 이랬어야 되는데 반응 너무 안 하나 너무 관심 없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보다는 많이 편안해졌지만 얘가 이렇게 좀 그렇구나. 웃겨라. 어제는 이제 소비자 집에 가서 이제 소비자가 고깃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손녀딸이 이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밥을 못 먹어요. 저는 붙어 있어도 먹을 건 먹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빨리빨리 먹으면서 그래야 애를 보지 애만 보고 있으면 밥을 못 먹는다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먹어요. 그냥 뭐 이렇게 먹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먹어가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쌈을 싸서 이제 밥까지 된장찌개에다 말아가지고 밥까지 막 다 퍼서 끝까지 다 퍼서 먹여줬더니 잘 받아 먹대요. 근데 잘 받아 먹었는데 뭘 우왕이야. 뭐가 우왕이야. 먹여주는 게 우왕이야. 고기 먹은 게 우왕이야. 고기 먹은 게 우왕이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먹여주는데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저는 받아 먹는 게 또 좀 어색한데 어제는 좀 더 착실하게 좀 떠먹여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 드시더라고요. 전에는 먹여주는 거 불편하지 않나? 먹여주면 내가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그래갖고 그래서 어제 이제 끝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먹여서 드렸는데 어제는 끝까지 받아서 드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몇 번 먹여주면 몇 번 먹다 내가 먹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를 알았잖아요. 내가 먹을게 할 땐 제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어제는 좀 더 진실되게 좀 먹여줬더니 끝까지 받아 먹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도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재밌고 그냥 재밌어요. 제가 딱 걸려들어서 푹 빠졌을 때는 힘들고 근데 또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고 그냥 뭐 재밌어요. 아직은 마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걸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 몸에 그다음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들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 다이아몬드 박사님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역학을 국소적인 현상으로 민규님, 현정님한테 먹여달라 하세요. 요새 김장철에 김치도 쌈 싸서 수육을 해서 먹여달라고 예, 하셔요. 그래서 운동 역학을 국소적인 현상으로 바라본 다른 의사들과 달리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 자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자신의 확장된 알을 통해 국소적인 현상으로 바라본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그죠? 다른 의사들은 몸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박사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 몸에서도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천연을 먹어야 되는 거. 합성을 되도록이면 요새는 합성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옛날에는 마요네즈도 만들어 먹었는데
지금은 마요네즈가 집에서 만든 것하고는 틀리게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 있겠죠. 예, 압축이 됐다 해도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가 어제 저기 달걀 그 계란말이에다가 그 마요네즈를 달걀 하나에 마요네즈 한 번 퐁 떨어뜨려서 하면 맛있다 하길래 마요네즈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럼 맛있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유랑 멸치 액젓을 좀 넣는데 마요네즈를 넣는다 하더라고요. 마요네즈랑 멸치 액젓을 좀 넣으면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누가 인스타에서 올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간다. 어쨌든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음, 될 수 있으면 근데 너무 맛있는 것만 먹여가지고 우리 손녀딸 어제 이게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워서 가서 갖다 줬는데 고구마를 먹다가 얘는 맛없으면 갖다 던진대요. 안 먹는데 끝까지 이따만한 너무 미식가로 처음부터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이따만한 고구마를 줬는데 끝까지 들고 다니면서 끝까지 한 개를 다 먹는 거예요. 중간에 달라고 그랬거든요. 배부를 것 같아서 달라고 그랬는데 달아가지고 맛있는 건 알아도 끝까지 엄마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너무 미식가를 만드는 거. 어릴 때부터 너무 맛있는 거에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공적인 것들은 최대한 이제 몸에서는 먹지 않고 천연으로 이제 먹어야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 자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본인의 확장된 본인이 확장돼서 의식이 높은 20에서 1000까지의 다 경험을 하셔서 쓰신 거잖아요.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선생님께서도 저걸 경험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어느 정도 7, 800대는 제가 볼 때는 경험을 하셨던 부분에 내가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거기에 딱 머물러 있진 않지만 거기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800대가 넘는 850에 왔다 갔다 6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시겠지만 850, 1000까지는 아직 가시진 않았지만 990에서 1000까지 가셨을 때 그 동영상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0까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놓으려면 놓고 가실 수 있는 그 단계의 어떤 그게 있으시지만 아직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놓지 않고 계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된 호킨스 박사님께서 높은 의식에서의 의식과 연결되는 암을 통해서 운동역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운동역학을 바라보셨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운동역학을 다시 지금 읽었던 이 부분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많이 춥습니다. 길 미끄럽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우리가 에너지가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많이 웃으라고 하셨죠? 네. 웃음과 클래식 음악을 틀으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